안녕하세요. 점프정형외과의 이창현 원장입니다. 이 회전근개가 오십견이랑 통증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오십견이랑 회전근개 파열됐을 때 오는 통증이랑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회전근개는 어깨를 싸고 있는 힘줄인데 초기에는 이제 한 개 정도가 이제 파열이 되겠죠. 그러면은 들 때 잘 안 올려지거나 아니면 이제 들다가 내릴 때 툭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오십견은 관절이 꽉딱 굳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뒷짐지는 정도만 안 될 수 있는데 나중에는 모든 방향에서 통증이 나타나죠. 그리고 오십견은 굳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도 안 들어지고 그 각도로 다른 사람의 힘을 모아줘도 굳어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운동 범위가 안 나오는 특징이 있고, 반면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관절이 굳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힘으로는 못 들어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어주면은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운동 범위는 다 나온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회전근개 파열은 왜 파열이 되는 거예요? 충돌 증후군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견봉 아래 위팔 뼈가 있고 이 뼈 사이로 힘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팔을 들 때 덜그덕거리면서 힘줄이 이렇게 찝히거든요.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게 이제 충돌 증후군이고, 이런 염증이 오래되고 수년에 걸쳐서 반복되면 이제 힘줄이 자꾸 찝히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해지고 낡아지고 나중에는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이제 급성 외상이나 여러 유전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좀 파열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노화로만 생기는 건 아니네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면 힘줄이 좀 더 약해진다는 것도 있고, 나이가 들면은 그만큼 오랜 세월 또 어깨를 썼다는 거니까 그런 요인에서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급성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러면서도 툭 끊어지거나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도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됐을 때 네. 어깨 통증이 많이 심한가요, 원장님? 심하신 분도 있고 별로 안 아픈데 파열이 됐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회전근개 파열도 젊을 때는 잘 안 나오고 노화가 돼서 좀 힘줄이 약해졌을 때, 대부분 50대가 넘어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툭 하고 끊어지는 거죠. 천천히 된 경우에는 끊어져도 내가 그렇게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만이 해결 방법인가요? 정도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힘줄이 완전히 끊어져 있는 완전 파열일 경우 수술하지 않으면 저절로 자연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완전 파열인 경우에 그냥 수술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파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하는 거고요. 파열이 별로 크지 않고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도 보존적 치료로 뭐 운동이나 주사 치료 이런 것들로 자연 회복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일으키는 그런 좀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팔을 이렇게 뻗어서 물건을 짚는다거나, 아니면은 반복해서 물건을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든다거나, 아니면은 헬스 같은 걸로 어깨 운동을 많이 하신다거나, 힘줄이 과도한 힘을 또 반복적으로 받게 되니까 자극이 되다가 파열까지 생길 수 있다. 그럼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다면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병원에 와야겠네요. 무조건 오셔야죠. 힘이 안 들어간다 하면은 그거는 병원에 오셔야 될 증상입니다. 근데 오십견과 좀 다르게 또 이거 병원에 오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파열의 크기에 따라서 완전 파열에 가까우면 스트레칭은 상관이 없는데 근력 운동하는 것들은 오히려 파열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파열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운동을 해도 되는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운동으로도 되겠다 하면은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고, 파열이 크면은 또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정확하죠. 회전근개 파열은 그 증상이 명확하니까 그냥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힘이 안 들어가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면은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하는데, 파열이 좀 조그맣거나 그리고 그 주변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그냥 옆에 근육 힘으로 그냥 들어 올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파열이 돼도 조금 이렇게 틀어가지고 하면은 다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팔을 잘 드는 분도 있어요. 팔이 안 들어지는 거는 그걸로는 좀 불충분할 수 있다. 근데 만약 안 들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파열을 의심하고 와셔야 되는 거고, 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약해져 있다 이런 증상이 좀 의심이 된다면은 와서 진단을 해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트레칭은 어깨 건강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 파열이 된 다음에는 염증들이 있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어깨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파열 후에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은 일단 그 관절막이나 그 주변 조직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관절 범위가 제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주변 조직이 늘어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염증이 가라앉거나 또 이제 재생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주의하실 게 앞에서 말했지만, 완전 파열일 때는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파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완전 파열 아닌지 일단 진단을 먼저 해서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고, 만약 내가 부분 파열이나 아니면은 파열이 심하지 않는 정도다 그러면은 근력을 기르고 혈액순환과 그래서 통증 감소와 이제 기능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이나 본인이 맨몸으로 뭐 아령을 들고 하는 운동들은 회전근개를 강화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삼각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 어깨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회전근개를 무리 없이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은 정해져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고무 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법인데, 흔하게 쓰신 게 이제 빨간색 쓰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어디 묶고 하셔야 되거든요. 어깨를 이렇게 편하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90도로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쭉 당기는 거죠. 10초 정도 지그시 하고, 이게 당겼다가 버티는 건가요? 네네, 당겨서 버티는 거죠. 지금 운동이 되고 있는 거죠. 10개씩 3세트 하겠습니다. 10개씩 네네.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팔꿈치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10초씩. 근데 이렇게 하다가 좀 무리하게 하면서 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너무 아플 때까지 무리해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가볍게 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고, 본인의 이제 이 역량을 넘어서는 승모근이나 다른 곳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딱 여기 어깨에만 느끼면서 하시는 게 이제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드시는 건데 45도를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들면 어깨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아프거든요. 45도까지만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뒤로 돌아서 이렇게 당기는 건데, 이렇게 잡아서 90도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번에는 앞으로 당기고 쉬었다가 앞으로 당기고. 스트레칭 꾸준히 하고 회전근개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습관들이 좋은 습관이고, 안 좋은 자세는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운동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회전근개 건강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하겠습니다.